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뜰 작품인 썸머 나탈리 트위드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버전도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드롭 숄더의 긴 소매, 썸머는 셋인 슬리브의 반소매 디자인입니다. 저는 셋인 슬리브 긴 소매 자켓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사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드롭 숄더를 셋인 슬리브로 변형하는 것보다 반소매를 긴 소매로 변형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썸머 나탈리 도안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이번 작품의 키포인트인데요. 오리지널은 화려한 색감만으로도 트위드 무드가 살지만 썸머는 단색이기 때문에 트위드의 질감을 살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의 목표는 실의 굵기와 재질 차이로 트위드 편물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실 사러 가보시죠. 아이고, 뭐가 되게 많죠? 온 동네 깜장실들을 다 털어왔습니다. 이건 스와치인데요. 최적의 조합을 찾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린. 도대체 이게 다 뭔지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그 전에 나탈리의 메인 무늬 구조에 대해 알고 계시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나탈리 편물을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무늬의 큰 구조는 스트라이프 패턴인데 끌어올리기 무늬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를 위해서 무늬의 구조가 잘 보이는 스와치를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바탕색인 검정, 배색인 핑크, 검정, 핑크 2단 스트라이프가 반복되는 무늬입니다. 바탕과 배색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배색실로 끌어올리기 무늬가 들어갑니다. 끌어올리기, 끌어올리기. 지금부터는 사운실들로 다양하게 조합해본 스와치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용한 실에 따라서 편물의 질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생각한 조합은 다루마 메리노 울과 셔틀랜드 울입니다. 굵기 차이에 중점을 뒀고 나름 서로 다른 재질을 선택했습니다. 빵실하고 부드러운 메리노 울을 바탕, 그보다 얇고 버석한 셔틀랜드 울을 배색으로 뜨면 이런 느낌의 편물이 나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무늬가 생각보다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막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베스트는 아닌 느낌.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배색 부분 편물이 스팀을 먹여도 약간 비치더라고요. 저는 탄탄한 자켓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이 조합은 보류. 그래서 떠본 여기는 바탕, 배색 모두 다루마 메리노 울로 뜬 부분입니다. 편물이 비치는 게 싫어서 전부 워스티드 굵기에 메리노 울로 떴는데 확실히 끌어올리기 무늬가 뭉개지는 게 보이죠? 아래 첫 번째 스와치랑 비교해보면 무늬 차이가 더 확실히 보입니다. 편물은 빽빽하지만 이건 아닌 듯. 그래서 떠본 세 번째, 바탕 다루마 메리노 울에 배색 러스크 사용했습니다. 집에 있는 러스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컬러가 요상하지만 여기 밑에는 러스크 1합이고요. 위쪽은 러스크 2합입니다.
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일단 1합 쪽은 배색 편물이 좀 비치고요. 2합은 빽빽합니다. 그쵸? 다만 여기서 느낀 저의 취향. 저는 끌어올리기 무늬가 얄쌍한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럼 배색실을 얇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배색 부분 편물이 성그러진다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싫어. 참 머리 아프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위쪽은 검정 러스크를 사서 떠봤습니다. 똑같이 아래는 러스크 1합, 위에는 2합이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짧게 뜨고 말았어요. 생각보다 실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서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예 다른 질감을 섞어버리자. 그래서 사온 솜솜득의 포포입니다. 얘는 보글보글한 질감이 특징인 링구사인데요. 풀어보면 오밀조밀하게 뽀글거리는 느낌이라 무늬를 크게 해치지 않고 확실한 텍스처 차이를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아예 재질이 다른 베지터블도 사왔습니다. 얘는 100% 면실이에요. 제가 얘를 선택한 이유는 은은한 광택 때문인데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광택이 도는 게 매트한 바탕에서 도드라질 것 같더라고요. 제발. 그래서 어떻게 뜰 거냐? 바탕실은 러스크에 포포 합사하고 배색실은 러스크와 베지터블을 합사할 생각입니다. 떠보면 이런 느낌. 보이세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끌어올리기 무늬가 확 튀죠? 근데 배색 부분 편물 비침도 잡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머리를 좀 썼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끌어올리기 무늬를 꼭 두 줄을 같이 잡고 뜰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색 부분 뜰 때는 러스크랑 베지터블 두 줄 같이 잡고 뜨다가 끌어올리기 무늬를 만들 때만 베지터블 실 한 가닥으로 떴어요. 그리고 다시 두 줄 같이 잡고 뜨다가 끌어올리기 무늬는 베지터블 한 가닥으로만 만들고 다음은 다시 두 줄 잡고 뜹니다. 아래 스와치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실히 끌어올리기 무늬가 도드라지는 게 차이가 나죠? 이거지! 자, 마침내 결정된 최종 조합입니다. 러스크, 포포, 베지터블! 트위드 만들어보자고! 코수가 많은 이유는 앞뒤판을 한꺼번에 뜨는 바텀업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암홀 전까지 한 판으로 떠 올라가다가 암홀 줄임을 하면서 앞뒤판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길쭉한 직사각형 편물을 평단으로 쭉쭉 늘리면 됩니다.
근데 게이지가 21코 42단인 42단. 살면서 처음 보는 게이지입니다. 처음에는 극악의 단 게이지를 보고도 별로 안 와닿았는데 막상 떠보니까 진짜 안 자라더라고요. 얼마나 안 자라냐면 오늘 하루 종일 이만큼 떴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쬐꼼한 것인지? 그건 그렇고 편물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주 올록볼록 무늬가 잘 보이죠? 이실저실 죄다 사다가 스와치 왕창 뜬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아물 전까지 몸판을 다 떴습니다. 엄청 길죠? 조금 짧은 것 같아서 도안보다 무늬 한 세트 더 떴습니다. 스팀 전 세로 26cm 나오네요. 스팀 먹이기 전 편물은 이런 느낌. 아주 약간 편물이 비치는데 이 정도는 러스크가 빵빵하게 채워줄 겁니다. 깜장 편물의 좋은 점, 스팀이 잘 보인다.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폭삭 스팀을 쐬어주겠습니다. 자, 스팀 후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세로 26cm 수축하길 바랬는데 그대로구만요. 가로는 93cm, 한 1cm 줄었습니다. 편물 느낌도 봅시다. 스팀 전에 비해서 비침이 거의 다 잡혔죠? 역시 러스크. 그러면 이제 앞뒤판을 분리합니다. 코스 잘 세어서 여기까지는 앞판 마커 표시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코스 정확하게 잘 세어서 마커로 섹션을 나눕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른쪽 앞판이 될 부분, 마커부터 마커 사이는 뒷판이 될 거고요. 여기 왼쪽 앞판부터 만들어 볼게요.
완료! 앞판 다시 떴고 뒷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판은 차례를 기다리는 중. 여기 보시면 아몰 라인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아몰 줄임 이후에 넥라인 들어가기 전에 평단 구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 무늬를 한 세트 더 떴습니다. 단 게이지 차이가 나서 도안대로 뜨면 제 편물은 아몰 라인이랑 넥라인 위치가 너무 가까워져서 옷 비율이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세트 반복했더니 딱 예쁘게 나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뒷판도 똑같이 무늬 한 세트 더 떠서 길이를 맞춰주면 짠! 몸판 완성!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형한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어깨코를 코마금하지 않고 살려놨습니다. 도안에서는 어깨코를 코마금하고 바느질로 나중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치 잡고 꼬매고 어쩌고 하는 게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3니들 바인드 오프로 연결합니다. 양쪽 다 연결하고 나면 드디어 입어볼 수 있습니다. 길이 딱 좋고 넥라인이 너무 깊이 파지진 않았으면 했는데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여기 아몰 라인도 아주 딱 적당합니다. 굿이에요. 자, 이제 미뤄왔던 소매를 뜰 시간입니다. 그 전에 베지터블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남은 양 체크 한번 해주고 이제는 꼼짝없이 소매를 떠야 합니다. 왜 소매뜨기를 미뤄왔냐면요. 긴 소매로 변형하기 위해서 단수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텀업이라 철저한 계산이 필요한. 탑다운이면 그냥 줄줄 뜨면서 적당히 코줄임하면 되는데 바텀업은 길이 가늠이 참 어렵습니다. 짜자잔! 무수한 시행착오 끝에 소매산 만들기 전까지 무려 188단 떴습니다. 이제 이렇게 소매를 완성할 겁니다. 봐봐요. 소매산이 생겼죠? 소매도 마찬가지로 여기 평단 부분에 무늬 한 세트 더 떴습니다. 몸판의 합체 완료! 소매 다니까 너무 예쁘지 않아요? 특히 어깨에서 똑 떨어지는 소매 라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진짜 여기 어깨핏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맛에 세딘 슬리브 뜨는구만. 이제 나머지 한쪽 소매까지 연결하면 진짜 끝입니다. 소매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사람마다, 작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저는 코바늘 빼뜨기로 연결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우선 이렇게 몸판과 소매의 기준점이 되는 부분에 마커로 표시하고 몸판 편물을 뒤집어서 안쪽 면이 나오게 한 다음에 몸판의 겉면과
소매 겉면이 마주보게끔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표시해놓은 마커가 딱 만나도록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기준점을 맞추고 나면 편물을 만져가면서 임시로 고정해주면 되는데요. 전에는 단수 표시링으로 했었는데 요새는 사무용 클립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잡아둔 대로 소매가 달릴 거기 때문에 라인이 밀리거나 틀어지지 않도록 바짝 신경 써야 합니다. 삥 눌러서 고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매 연결을 위한 준비였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널널한 호스의 코바늘로 애써 잡아놓은 위치가 밀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빼뜨기로 한 바퀴 돌고 실 잘라서 마무리! 완성입니다!